아베가 총리직에서 물러나면서 일본의 차기 총리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아베는 온라인상에서 낸 의도를 양산하며 현안을 조정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아베가 물러나도 혐한 분위기가 강력하게 존재하고 집권당인 자민당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누가 총리가 되어도 똑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도 일본의 인터넷상에서는 한국의 기사의 비난과 조롱을 일삼으면서 과거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우익 세력들이 일본 사회에 판치고 있습니다. 10년 전 이 같은 일본의 행태를 참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 온라인상에서 일본을 혼을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1일 한국의 DC 인사이드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와 일본의 최대 커뮤니티 이 채널 사이에서 한일 네티즌들 간의 사이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60년 만에 돌아오는 백호의 경인년에 일어난 경인 대첩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러시아 청년들이 한국인 유학생을 집단 폭행해 숨지는 일이 벌어진 보도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일본의 이 채널에서 한국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그 러시아인들에게 훈장하라. 한국인이 나빠서 그런 거다라고 말하며 심지어 걔가 죽었는데 왜 뉴스에 나오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행태를 알게 된 DC 인사이드 유저들은 사이가 좋지 않던 국내 다른 커뮤니티에 알리고 국내 커뮤니티의 연합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함께 일본에게 분노한 것입니다. 그해 2월 24일에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밴쿠버 올림픽에서 국민요정 김연아가 피겨 역대 최고 점수를 받으며 아사다 마오를 누른 것입니다. 이에 이 채널에서는 심판을 매수했다고 말하고 김연아의 금메달을 위해서 심판이 아사다 마오의 점수를 일부러 짜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아예 김연아가 금을 돈으로 땄다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본 한국의 커뮤니티 연합회는 분노하며 더욱 잔의를 불태우는 계기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막말을 하는 이 채널에서는 3일절에 한국이 공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루 전인 28일 한국에서의 접속을 차단하며 한판 붙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3월 1일 오후 4시가 되자 한국의 연합군은 총 10만 명 이상의 동시 접속만 2,000명에 운집했습니다. 3일절이 휴일이었던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날 역시 이 채널은 성공을 왔습니다. 이에 DC 인사이드가 약간 느려지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지만 큰 피해를 주지 못하고 우리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한국의 연합군들은 일본의 이 채널을 신나게 털기 시작하여 불과 3분 만에 2차를 써보는 폭주하기 시작하더니 50분 만에 2차를 써보는 한 개를 제외하고 모두 다운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이 채널은 대대적인 반격의 움직임을 보이며 우리 청와대를 공격하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와 청와대 홈페이지를 공격하기 시작하여 박근혜 라우터 4개 중 2개가 망가진 피해를 입었으나 청와대는 잠시 사이트가 느려진 것 외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후 이 채널은 자신들의 망가진 서버를 복구하려다가 우리 연합군의 공격으로 다시 서버는 다운되었습니다. 이때 일본 네티즌들이 결정적으로 충격을 받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채널 메인에 태극기가 걸린 것입니다. 태극기를 이 채널 메인에 걸었던 사람은 당시 10대 해커였던 김준엽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0시 43분 일본 측이 공격 중지를 선언하고 이어 오후 5시 38분 한국 측이 승리를 선언함으로써 사이버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 또한 안도의 한숨을 쉬던 일본을 소름 돋게 만드는 멘트가 작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악의적인 목적이 아닌 대의를 위해 뭉쳤다. 8월 15일 광복절에 다시 보자. 당시 이 사건은 우리 네티즌들의 승리로 통쾌함을 느끼게 해주었고 평소에 무관심했던 한국 청소년들의 IT 진출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때 사이버전에서 공을 세운 김주혁은 이후 국정원 경찰청의 해킹 방지 자문 역할을 했고 2015년 IT 보안 기업 라바웨이브를 세웠습니다. 최근 감염병 사태로 인해 집안에서 컴퓨터 이용 시간이 늘면서 해커들이 중요한 정보를 영상을 빼내 이를 유포한다고 겁을 줘 금품을 요구하거나 몸을 찍도록 유도해 얻은 영상을 가지고 돈을 요구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라바 해변은 이를 해결해주는 업체로 최근 떠오르고 있습니다. 라바 앱은 불법적으로 녹화된 영상이 지인이나 온라인상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이버 대전의 주역이자 국내 최고 해커 출신인 김준엽이 설립한 라바웨이브는 창립 5년 만인 올해 매출 100억 원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김준엽은 이 회사를 만들기 위해
자신을 포함한 10만 명의 최고 수준의 해커를 모았습니다. 김준엽은 이들 해커를 모두 직접 영입했다며 최고의 실력을 가진 전문가들이라고 했습니다. 라바 앱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자신과 관련된 글이나 이미지 등 모든 정보를 삭제해주며 지우고 싶은 과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분들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완전히 익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이버 대전 이후 한국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천재 해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세계 해킹 올림픽이라 불리는 제23회 데프콘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한 한국팀의 에이스 이정훈이었습니다. 이정훈은 어릴 때부터 국내 해킹 대회에서 수상하며 탁월한 실력을 보여 이 분야에서는 천재로 불렸습니다. 그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 보안망을 혼자 다 뚫어내는 괴력을 발휘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삼성 SDS에 입사했지만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구글이 스카우트에 갔습니다. 이정훈은 구글로 이직한 이유로 자신의 해커로서 더 배우고 더 성장하고 싶다며 구글에서 세계 최고 해커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코로나 사태 이후 각종 사이버 공격은 급증하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 해커들이 미국, 영국, 캐나다의 백신 연구 자료를 노리면서 해킹 시도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국내에서도 해외에서 진단키트 기술을 해킹하려는 시도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외국에서 한국군의 군사기밀을 빼내려는 해킹 시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는 9,500여의 해킹 시도가 있었으나 다행히 군사자료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북한은 6,000명의 해킹 부대를 만들어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미국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재택근무의 핵심 IT 인프라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상당수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가운데 재택근무에 취약한 보안 문제가 부상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김준엽 전무가 맡은 천재 해커를 발굴하기 위해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데프콘에서 3년 만에 한국팀이 다시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이 팀은 보안업체 라운시큐어 이종호 팀장과 구글로 간 이종훈 연구원이 다시 참여했습니다. 또한 이 팀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고려사이버국방학과 조지아 공대 연구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상당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세대 리더 양성 프로그램 수료생들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2년 국가적 사이버 난제 해결을 목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기술연구원에서 사이버 보안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배치되는 이 프로그램들의 인재들은 미래 사이버 대전에서 한국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의 IT 인재들은 사이버 보안뿐만 아니라 한 동영상 메신저를 만들어 중동을 휩쓸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서울대, 공대, 포항공대 출신 젊은이들이 의기투합해 설립한 영상기술 기업 하이퍼커넥트는 동영상 메신저 앱 아자르를 만들었습니다. 이 앱은 전 세계 230국에서 1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중동에서는 중동의 카카오톡이라 불리며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서며 쿠팡 야놀자를 잇는 또 하나의 한국 유니콘 기업에 오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에 맞아 류는 무작위로 연결된 낯선 사람과 일대의 영상 대화라는 컨셉으로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떨어지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급성장했습니다. 특히 문자와 통화 대신 영상통에 익숙한 문화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여러 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8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받아 기술 투자를 늘려갈 계획을 세우며 전 세계를 점령하겠다는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보다 비대면 사업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안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6위의 국방력을 자랑하는 국가로 앞으로 사이버 공간에서도 그 힘을 키워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실망이었습니다.